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평화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보통 평화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는 정치학에서 많이 다루는데, 오늘 경제학을 하는 제가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해 하실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자유시장 경제와 평화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유시장 경제가 발달이 되면, 그 내부적으로나 또는 그 국가 간에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느냐,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 자본주의가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 이것을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 동의어로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세계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장 경제가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시장 경제가 더욱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값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파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라질과 같은 커피가 생산되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수입해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커피 생산 국가로부터 커피를 수입할 때 그 대가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바로 우리 상품을 수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역이고 교환인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 우리나라 상품,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역을 많이 하다 보면 국가끼리 서로 다툴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거죠. 왜냐고요? 이 다투다 보면은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게 되지를 않죠.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바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얘기하는 교환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익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교환 당사자들 간에는 쌍방의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쌍방의 이익을 보기 때문인데, 다투게 되면 결국 교환이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쌍방이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다툼과 이 전쟁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하나의 데이터 표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2006년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프리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해서 분쟁과 자유 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 횡축이 자유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자유지수가 높고, 이 종축이 이 분쟁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자유지수가 높을수록 이 분쟁이 적어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자유시장 경제하고 평화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시장 경제, 경제적 자유가 많을수록 분쟁이 적어든다, 전쟁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요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요 밑에 그래프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데모크라틱입니다. 민주주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민주주의 정도가 나은 거죠.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축은 말씀드린 대로 분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민주주의하고는 별로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해서가 평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 제가 말씀드린 시장경제 체제, 요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은 목축업을 하고, 다른 마을은 이제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을이 서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을 하면 서로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이제 이것이 마을도 되고 양국가라고 한다면, 이게 국가 간에 이제 무역이 되겠죠. 그렇게 지내다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쟁을 한다고 해보면, 그렇다고 그러면은 목축업을 한 데서는 일단 쌀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벼농사를 주로 했던 마을에서는 이 육류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다른 한쪽에서는 육류를 섭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쌀을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투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를 한번 좀 되돌아보도록 하죠. 우리 사회는 자급자족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자급자족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석기시대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걸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에 치우쳐 살게 되고 또 여유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생활이 정말 이 척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도 사람들 간에 또는 국가 간에 다른 사회 간에 이 커뮤니티 간에 이 분업에 의한 교환 활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이건 브라질산입니다. 그리고 설탕, 태국산입니다. 육류는 호주, 그리고 포도주는 칠레, 가죽 제품 같은 건 아프리카, 케냐, 이런 데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들과 결국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상품들을 국가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업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자급자족 사회가 아닙니다. 자급자족의 경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분업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분업이 결국 평화가 지속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업이라는 것은 인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업이 발달할수록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하고 인류의 삶도 점점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은 바로 인간들이, 인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이런 사회적 동물로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투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분업이 깨져서 삶이 참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 간의 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자발적 교환이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이고, 그래서 이 시장 경제는 평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평화가 존재를 해야 하면 자발적 교환이 유지가 되고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이 자유주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봉건적이고 중산주의적인 법들이 폐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19세기 동안에 이제 생산과 무역이 확대됐죠. 그렇게 되면서 국가 간의 국제 관계에 복잡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가 간의 무역을 하게 함으로써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보다 가깝게 됐고, 그래서 상호 존중 또는 우호의 분위기가 이제 고조됐던 거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자발적 거래를 하게 되면 쌍방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전쟁이 아닌 무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국수주의를 버리고 전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기 전 약 한 1세기가 되는데, 이 1세기 동안에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전성기를 이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 이 전쟁의 참혹함이 거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현대 유럽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유주의 이 사상이 새로운 사상으로 이제 대체되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 서로 교환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새로운 사상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회에는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자발적 교환에 의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이 갈등을 해소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 새로운 사상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투쟁이라는 건 본질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가와 국가 간 또는 부자와 빈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리고 인종과 인종 간에 또는 계급 간에, 고용자와 피고용자,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토착민과 외국인 간 이런 간의 그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부추겼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그 중상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새롭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수입한 것보다는 수출해서 금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고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된다. 또는 국가는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중상주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빌려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 게임 시어리 이론을 비교하면 일종의 제로섬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희생 없이는 누구도 이익이 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이론을 채택을 하게 되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과 착취 이론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투쟁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제국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등으로 계속 발전했던 거죠. 이런 사상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성공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커피를 얻기 위해서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자유무역을 주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주의자들이냐면 전체주의자들입니다. 이 전체주의자들은 시민들이 자신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복속시키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채택한 방법은 커피를 넣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를 정복하고 병합하는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켰고 시기와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경제 문제를 유태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에 독일인들은 설득당했고 결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유무역 또는 자유주의가 아닌 나치즘을 선택했던 거죠.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국 국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세계 국가 간의 무역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항상 아무런 문제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무역에서 어떤 컨플릭트,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민간에 의한 무역은 바로 여러 국가들이 민간들 간의 이건 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찰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민간 기업들 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에 어떤 정치적 마찰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의 세계에서는 이 무역이 민간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주로 뭐라고 주장하면 전쟁은 바로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이 전쟁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목표로 하는 이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인류가 가장 바라는 목표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전쟁을 피하는 방법,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기업,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 우리는 전쟁의 동기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각국이, 여러 나라가, 세계 각국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은 세계 평화의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복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